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골절 사고를 입었을 때 이 수백 수천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숨어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양한 이유로 골절상을 입을 수 있죠.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 운동하거나 혼자 걷다가 넘어지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서 이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골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뭘 찾아보게 되죠? 내가 들어둔 보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보험증권을 열어봤더니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이럴 겁니다. 입원 일당, 이건 상해 사고니까, 재해니까 상해 입원 일당. 하루에 3만 원 나오네? 예를 들어서 30일 입원하면 90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골절이니까 골절 진단비라는 담보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골절 진단비 30만 원 있네. 그럼 골절 진단비 30만 원에 30일 입원했다면 입원일당 90만 원 해서 120만 원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골절도요. 골절된 부위에 따라서 이 후유장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후유장의 담보는 입원 일당이나 골절 진단비처럼 하루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오는 담보가 아니라 수백 수천, 많으면 억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고액의 아주 중요한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손해보험 상품을 보시면요, 주계약이 보통은 이 후유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후유장애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장애 급여금, 재해후유장애 보험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요, 가입한 시기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른데 대범주로 봤을 때 2005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1, 2, 3, 4, 5, 6급 이렇게 급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2005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보험은 퍼센트, 장애 지급률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2005년 이후로 가입한 보험에 있어서는요,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이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보험 약관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생명보험 급수, 손해보험 지급률이 장애 지급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보험 약관에 보시면요, 장애 지급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장애 지급률은 내가 가입한 후유장애 담보에서 몇 퍼센트가 지급되냐는 비율을 뜻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새 겨울이지 않습니까? 길이 미끄럽죠. 눈이 쌓이게 되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겼다 했을 때 수술 안 한 경우에는요, 장애 지급률 15, 30, 4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척추에 이렇게 압박골절이 생겼는데 이 약간의 장애를 남겼다고 했을 때 장애 지급률이 15%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내가 가입한 후유장애 담보가 5억 원이 있다 했을 때 5억 원의 15%인 7,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들어드린 이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 지급률이 높은 편이고요. 손목이 골절됐다. 이 손목은 보통 미끄러지면서 손을 땅바닥에 짚으면서 이렇게 골절이 많이 되는데요. 이 골절 이후에 이 손목 관절 움직임이 정상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됐다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한 팔의 3대 관절, 3대 관절이 여기서 어깨, 팔꿈치, 손목이거든요. 이 손목 관절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해당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장애 지급률이 5%거든요. 마찬가지로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5억이다 했을 때 5%인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액의 중요한 담보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증권 보시면요, 입원 일당이면 입원했으면 일당 하루에 얼마 나오겠다. 골절 진단 받았으니까 골절 진단비 나오겠다. 그리고 병원비 들잖아요. 실비 담보 있으면 실손의료비 담보는 또 내가 쓴 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증권에 이렇게 후유장애 담보가 있다고 해도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엔 생소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청구해야 되는데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조차 어렵다는 거죠. 보통 내가 치료한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한테 문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고 나서 다쳤는데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이렇게 있다. 이 후유장애 진단서 끊어줄 수 있냐?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잘 안 써주려고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료하고 수술하고 했는데 내가 치료한 환자가 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써준다. 그 말은 내가 치료를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가 남는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후유장애 평가는
각 해당과 전문의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했다, 손목을. 그러면은 이 해당 주치 말고도 다른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치의가 잘 안 써주신다고 말씀드렸었죠. 다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분이라고 해서 꼭 써준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정형외과 전문의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 또 내용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후유장애 진단서까지 받았어요. 그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보험금을 못 준다, 혹은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후유장애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그럼 보험회사가 네 고객님 5천만 원 청구해 주셨군요. 내일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죠.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고액의 보험금이 청구가 들어오면요,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야 될 사유인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후유장애 평가, 후유장애 진단서 들어온 내용이 맞는지 실제로 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상해 경위가 불분명하다든가 아니면은 실제 환자의 상태가 이 장애 분류표상 장애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든지, 혹은 이게 영구장애가 아니고 한시장애이기 때문에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 이렇게 보험사에서는 각종 트집을 잡아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거나 삭감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삭감이나 보험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면책을 주장할 텐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많고 인력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보험회사가 일반인들이 상대하기 쉬울까요? 그래서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골절을 입으셨거나 주변에 골절상을 당하신 분이 계시면요, 들어두신 보험증권을 보시거나 보장 내역 등을 확인해 가지고 이 후유장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들어둔 보험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